반갑습니다. 인터입니다. 오늘은 MBTI에서 외향과 내향을 구분하는 팁을 조금 더 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습니다. MBTI 정식 검사 중에 MBTI 폼 M이 있고요. 폼 Q가 있어요. 폼 M은 단순하게 이 I 중에 뭔지, SN 중에 뭔지, TFJP 중에 뭔지를 그 선호도를 측정해서 그대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폼 Q는 조금 더 자세합니다. 다면 척도라고 해서요. 총 5개의 하위 다면 척도를 제공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요? 일단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시작을 할 거예요. 이 아래 보이시죠? 요거를 참고하시는 게 뭐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요 뷰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향과 내향의 5가지 하위 다면 척도 중에서 하나를 꼽아 본 겁니다. 오늘 이 5가지를 모두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다면 척도는 진 쿠모로 박사님과 나오미 콘크라는 박사님께서 MBTI 폼 Q 매뉴얼의 공동 저자인데요. 이 두 분께서 다면 척도를 설명을 해주신 서적이 있습니다. 저는 요 책을 참고하고 있다는 점 밝히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능동성부터 보시죠. 여러분들 화면에서 이 왼쪽은 외향 E에 가깝고요. 오른쪽은 수동성 I에 가깝습니다. 능동성은 어떻게 될까요? 사교적인 상황에서 적극적이고 활발함. 그래서 중간 범위를 보시죠.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거나 꼭 해야 될 때에 대화를 먼저 시작한다는 거예요. 즉 조건이 붙죠. 수동성은 사교 활동에 있어서 소극적이고 조용하고 또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먼저 대화를 시작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수동성부터 중간 능동성이 심리적 대극을 이루면서 하위 척도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감정, 생각, 관심 등의 전달과 표현에 대한 다면 척도입니다. 표현적, expressive라고 하죠. 말을 많이 한다. 네, 제가 좀 말이 많습니다. 외향적입니다, 저. 다른 사람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성격. 자신을 많이 드러내고 표현하기 때문에 쟤는 저래 라고 드러날 증거를 너무 많이 제공해주죠. 더불어 자신의 감정과 관심사를 남에게 쉽게 표현하게 되겠죠. 중간 범위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조건이 붙습니다. 편한 사람과 함께 있을 때만 사적인 정보를 교류하는 편이고 편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굳이 떠들어 제끼지 않는다. 오른쪽으로 가서 보유적이라고 하죠. 감정, 생각, 관심사 등을 잘 밝히지 않는다. 속으로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서 속을 알기 어려운 사람으로 비춰진다는 건 뭐냐면 내향과 외향의 차이는 외향은 조금 더 행동 지향적이고 내향은 기본적으로 자기 내면에 몰입하고 내관적입니다. 나의 생각을 곱씹고 다시 생각해보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속으로 생각이 많아 보이거나 실제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춰지는 거겠죠. 다른 사람이 자신의 생각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건 뭐냐면 나는 애초에 다른 사람의 생각보다는 내 생각에 관심이 많은데 당연히 다른 사람들도 그러지 않을까? 하는 역지사지의 생각, 기본 베이스죠. 인간관계의 폭과 깊이입니다. 이쪽은 다양한 관계, 이쪽은 밀접한 관계입니다. 외향성을 나타내죠.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걸 좋아해. 그리고 오랫동안 혼자 있고 싶어 하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거지만 전 여기다가 첨언을 하고 싶은 게 저는 극도의 외향성을 가지고 있지만 혼자 오랫동안 있고 싶어 하거든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나는 받아들여야 될까? 그럼 내가 다른 사람들이랑 있을 때는 어떨까? 저는 다른 사람과 있을 때 에너지를 얻습니다. 활력을 얻고요. 열정을 느낍니다. 집에 가서 더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야겠다는 막 그런 동기부여를 얻거나 영감을 얻는 편이에요. 자, 제가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건 그저 독립적인 성향, 편함을 추구하는 것 뿐이지 타인과 있을 때 불편하거나 막 기빨린다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더라도 저처럼 스스로 사고하고 검증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요것들을 적용하면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아래 볼까요? 그룹에 속하는 걸 좋아함. 당연히 혼자 있는 게 편하죠. 근데 그룹에 있으면 내가 얻는 것이 더 많고 내가 활력적이고 기쁘고 즐겁다면 난 좋아한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아는 사람이나 친구가 많은 편,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할까요? 중간 범위는 역시 조건이 붙습니다. 상황에 따라요. 아래 보이시죠? 상황에 따라 활발해 보일 때도 있고 보유적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밀접한 관계에는 소수의 사람과 1대1로 깊이 있는 관계를 맺고자 합니다. 큰 그룹에 속하기보다는 중요한 소수와의 밀접한 관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소통과 학습 방법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활동적이라는 건 사실 행동지향적이고 에너제틱한 느낌이 눈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글쓰기, 읽기보다는 실습, 관찰, 체험, 시도 등을 통한 의사소통이나 학습을 선호하게 된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사람과의 소통도 대면, 그리고 음성, 좀 직접적인 의사소통. 우리 만나서 얘기할래? 야, 전화로 얘기할래? 이런 식이죠.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장문보다는 직접 말로 브리핑을 한다든지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등의 어떤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선호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활동적인 편이다, 정력적인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중간 범위요? 당연히 조건부겠죠. 반추적은 뭐냐? 글을 읽고 쓰면서 학습한다. 글을 통한 의사소통을 선호한다. 근데 그게 왜 반추적이에요? 반추한다는 건 뭐냐면 곱씹어서 생각한다 혹은 신중하다는 느낌을 줍니다. 즉, 여러분 글을 쓸 때 한 번 쓰면 끝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말은 한 번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지만 글은 다시 지웠다 쓰고 첨삭했다가 고민하고 검토해서 보낼 수 있죠. 그래서 반추적이라는 하위 카테고리가 있는 겁니다. 누군가의 말보다는 글에 관심이 간다는 것은 말은 듣고 나면 휘발되고 기억에 오래 남지 않아서 반추되기가 힘들죠. 나는 애초에 곱씹고 생각하는 편이고 이것을 제대로 소화하고 녹이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데 누군가의 말보다는 당연히 글에 그 내용이 오랫동안 기억이 남기 좋죠. 다시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반추적이다라는 하위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에너지의 정도와 종류입니다. 열성적이라고 하죠. 아까 보였던 활동적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요 부분에서는 아까는 의사소통을 직접적으로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활력적으로 보이는 요소를 설명했다면 여기는 그냥 행동이, 액션이 나가는 겁니다. 주먹은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당연히 정적이고요. 가운데는 조건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웬만하면은 행동지향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결단을 내리거나 하고 싶은 생각이 들면 일단 시도하고 보는, 관심의 중심에 있기를 원하는 편이라는 건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내가 행동지향적이라는 건 외부 세계의 사물이나 사람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을 향해서 열성적으로 빨리 손을 뻗어나가려는 성향. 자, 그럼 내가 관심을 두려고 하죠. 반대로 어떻길 바라겠어요? 나 역시도 관심의 중심에 있어도 막 어색하고 나쁘끄럽기보다는 내가 너의 관심을 끌었네? 이렇게 성향이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열성적인 태도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하고 인커리지하고 동요되고 이럴 때 스스로도 활력을 더 느끼고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열성적이다라고 표현이 된 겁니다. 정적은 차분하고요. 조용하고요. 웬만하면은 어떤 그룹에 있을 때는 사실 그렇게 막 나대거나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굳이 시끄럽게 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요런 느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향의 하위척도 5개, 내향의 하위척도, 그러니까 다면척도 5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근데 내가 이 외향의 다면척도 5개에 모두 다 선호가 나왔어. 그렇다고 해서 저 외향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5개가 모두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꼭 외향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 5개의 합이 외향 전체를 표현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나는 외향 선호인데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전형적인 외향 같지 않고 이런 점에서는 저 집에 혼자 있고 싶어 하는데요. 이런 점에서는 저 관심 받는 거 안 좋아하는데요. 이러한 차이점, 상이점이 있을 때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서 활용되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향과 내향을 구분하기도 좋지만 내 자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여기까지 인터였습니다.